처음에 그 산을 오를 때 나는 단순히 주말의 여유를 찾고 싶었다. 도시의 소음과 불빛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친구 한 명과 함께 가평 근교의 소박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우리는 성 근처에 있다는 폐허가 된 사원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끔 밤이면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웃으며 귀신 이야기 따위 그냥 전설이지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산을 오르면서 공기는 점점 차갑고 습해졌다. 낮에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제한적이었고 땅 위에 깔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친구는 평온하게 내 옆을 걸으며 나를 놀리듯 말했다. 겁먹지 마, 여기 우리밖에 없어.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미 혼자가 된 듯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듯 들리는 듯한 소리가 내 귀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된 사원은 예상보다 훨씬 으스스했다. 오래된 기와 지붕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고 돌로 쌓은 벽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종이와 연기 그리고 썩은 나무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였다. 순간 나는 문득 어린 시절 집 근처 폐가에서 느꼈던 공포를 떠올렸다. 그때처럼 여기서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는 감각이 나를 덮쳤다. 친구는 나를 불러서 안으로 들어갔다. 야, 들어와. 사진도 찍고 기록해야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원 내부는 예상보다 어두웠다. 천장에서 떨어진 기와 조각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나는 제단에 다가가 손을 뻗었는데 차갑고 끈적한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나무 흔들림 정도로 생각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딱 하고 발을 디디는 소리였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다. 나는 마음속에서 떨리는 소리를 누르며 이건 그냥 오래된 폐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분명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몸을 돌려 사원을 둘러보았다. 사원 안에는 우리 둘뿐이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친구가 눈치를 챘는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그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공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는 점이었다. 제단 근처를 지나면서 나는 천천히 사원의 구조를 살폈다. 벽에는 오래된 글씨와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어떤 문양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나는 그때 무심코 손을 내밀어 벽을 만졌고 찬 기운이 손끝을 통해 팔로 번졌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친구도 뒤에서 나를 꼭 붙들었다. 그 순간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원 안에 들어와 있었고 뒤돌아가는 길마저 어둡고 협소했다. 그때 갑자기 사원 바닥에서 소리가 울렸다. 툭, 툭. 반복되는 발자국 소리. 그러나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성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야. 그리고 몸을 돌려 친구와 함께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원의 구조가 복잡하고 미로처럼 꼬여 있어 우리는 몇 번이고 같은 장소를 돌았다.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소리, 그것은 분명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사원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계단을 발견했고
그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등골이 서늘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멀리 산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 같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았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폐허 사원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낮에도 그곳을 떠올리면 몸이 저절로 긴장되고 숨이 가빠왔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다. 우리가 단순히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숨죽이며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린다. 등산을 좋아하는 나는 다시는 그 폐허 사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살아있고 우리처럼 호기심 많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공포가 아닌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경계의 불안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곳을 찾게 된다면 내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사원 안에서는 절대 혼자 있지 말고 주변의 감각을 믿고 의심과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숨쉬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원을 벗어나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 귀에 속삭이는 듯했고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나는 친구와 몇 발자국 떨어져 걸었지만 마음속 공포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서로 말없이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지만 나는 친구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정상에서 사원을 내려오던 길 나는 발밑에 낙엽과 자갈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같은 곳에서 또다시 딱딱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벼운 소리였다. 한참을 귀를 기울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몸은 얼어붙은 채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친구도 내 몸짓을 보고 나를 따라 멈췄다. 서로 눈빛만으로 들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순간 나는 어릴 적 집 뒤 폐가에서 느꼈던 불안이 되살아났다. 그때처럼 내 마음속 공포는 합리적 사고를 억누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정말 뭐가 있는 걸까?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친구는 잠시 멈춘 뒤 낮게 웃으며 아마 그냥 바람 소리겠지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머릿속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바람 소리라는 합리적 설명을 붙여보려 했지만 내 감각은 이미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원 내부에서 느낀 공포가 계속해서 발밑과 주변 공기를 압박했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나는 내 손등에 달라붙은 차가운 땀을 느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했지만 그것이 실제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아니면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친구의 팔을 꼭 잡았다. 내 안에서 공포가 불안으로,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두려움으로 점점 변해갔다. 야, 혹시 저기.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친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공포가 비쳤다. 우리는 함께 숨을 죽였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흔들리는 듯 보였고 순간 내 뇌는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라는 단순한 전제에 사로잡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
바로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 사이의 갈등이었다. 나는 친구를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직감은 우리 둘만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 갈등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여왔다. 내 발걸음은 느려졌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재생되었다. 혹시 우리가 사원에서 무언가를 따라왔거나 누군가가 산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숨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이건 상상이야, 상상이야 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공포는 상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계속 걷다가 작은 계곡 옆에 멈춰섰다. 바위 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듯한 그림자, 흙냄새 섞인 섬뜩한 향기,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친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계속 가자. 거의 다 내려왔어라고 했지만 나는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다. 공포와 합리적 판단이 내 안에서 격돌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작은 돌멩이가 내 발 앞에서 튕기듯 굴러갔다. 나는 놀라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는 났다. 순간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집 근처 폐가에서 느낀 공포, 혼자였던 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느낀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지금 이 순간의 공포를 몇 배로 증폭시켰다. 나는 내 자신이 겁쟁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며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했다. 우리가 그냥 사진이라도 찍고 가자.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발은 얼어붙은 듯 느렸다. 우리는 사원의 잔해가 남은 제단 근처로 돌아갔다. 그곳은 낮은 햇살이 조금씩 내려앉아 희미하게 사원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림자 같았지만 점점 선명해지며 사람의 형태를 띠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였다. 형체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무겁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관찰하는 듯 조용하고 무심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도망가야 한다와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충돌했다. 결국 나는 몸을 돌려 친구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도하며 저것은 그냥 빛과 그림자의 착시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나는 숨결과 발걸음 소리, 그리고 낮고 희미한 속삭임은 나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을 표출하는 소리였다. 사원을 벗어나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공포란 단순히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억, 트라우마, 의심과 맞물릴 때 현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는 앞으로 산을 오를 때, 사원 근처를 지날 때 마음속에서 그날의 소리와 그림자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공포는 혼자서만 느낄 때 가장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면 조금은 현실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느낀 공포와 긴장감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마지막 끈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그 산을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언제든 불현듯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공포를 이야기거리로 소비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마주했을 때의 무게와 압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폐허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이 여전히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낮게 속삭였고 그 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친구와 나는 서로 가까이 붙어 걸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우리가 사원에서 겪었던 일들이 현실인지 아니면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도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산길에서 들었던 희미한 속삭임, 그림자, 발자국 소리들은 여전히 내 심장을 조여왔다. 친구는 이제 끝났어
다 내려왔잖아 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만 있을 뿐이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사원에서 느낀 공포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하산 후 우리는 마을 입구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시켰다. 따뜻한 공기가 폐에 들어오면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산의 윤곽을 다시 떠올렸다. 사원의 잔해, 재단, 벽에 남은 그림자, 그리고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던 형체,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다. 정말로 저거 사람 맞았을까?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차가움, 공포,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던 느낌, 그리고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었던 순간들을 부정할 순 없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공포란 단순히 외부 존재의 위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한 불안, 의심, 과거 트라우마와 맞물릴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그 사원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불안을 투영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며 공포와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페 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가끔 산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친구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었는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잠시 침묵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날 경험한 공포가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일부였고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내적 불안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산을 오를 때, 사원 같은 폐허 근처를 지날 때 반드시 주의하고 직감과 감각을 무시하지 말자. 또한 공포를 마주했을 때 혼자 힘으로만 극복하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내적 불안과 트라우마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과 맞물릴 때 더 큰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을 배웠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사원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사원의 그림자와 희미한 속삭임이 나타났고 가끔은 낮에도 불현듯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공포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공포는 단순히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약점을 드러내고 현실과 마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혼자 사원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등산을 계속하며 주변 자연과 사원의 흔적을 관찰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마음속에서 되새겼다.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야 인간의 심리와 감각이 얼마나 민감하게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귀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혹은 직면하기 두려운 것들, 그리고 내면 깊이 숨겨진 트라우마와 불안도 충분히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필요하다면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산을 떠올린다. 그날의 소리, 그림자, 그리고 형체가 머릿속을 스치지만 이제는 두려움만 느끼지는 않는다. 그 공포가 내게 준 교훈과 내면의 성장을 함께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사원을 찾는다면 내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사원 안에서는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감각을 믿으며 공포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나는 오늘도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등산을 계속한다. 단순한 모험이 아닌 내면과 마주하는 경험으로서,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그 공포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그날의 경험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조차 그날 사원에서 겪었던 공포와 긴장감의 잔상이 스며들었다.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낯선 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속에서는 순간적으로 그 산길로 돌아간 듯한 공포가 재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배웠다. 공포와 불안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돌아볼 기회라는 것을. 사원에서 느낀 차가운 공기, 그림자,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다가오던 형체는 결국 외부에서 오는 위협뿐 아니라 내 안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었다. 내가 그 경험을 무시하거나 부정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더 크게 불러왔을 것이다. 나는 그 경험 이후 등산이나 자연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더 주의 깊어졌다. 단순히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관찰하고 직감과 감각을 믿으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공포를 마주할 때 혼자서 견디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나는 그 경험이 내 삶과 선택에 깊이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공포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과정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면의 불안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법, 그리고 외부 환경과 감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판단하는 능력은 사원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친구와 함께 그 사원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험은 등산을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나에게 끊임없는 경각심과 배움의 기회를 남겼다. 공포는 단순한 놀이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내면을 마주하게 만드는 실제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공포의 경험을 넘어서서 청중이 자신만의 내면을 돌아보고 위험과 불안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날의 경험만큼 강렬하게 내 마음을 흔든 사건은 드물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감사함을 느낀다. 사원에서 마주한 공포가 나를 더 주의 깊고 더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포를 단순히 피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받아들이는 경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원을 찾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얽힌 공간이자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투영하는 거울이다. 혼자 있지 말고 직감과 감각을 믿으며 주변과 소통하며 행동해야 한다.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나는 오늘도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산과 자연을 오르며 내면의 공포와 마주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포와 불안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원에서 느낀 공포는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공포 속에서 배운 성찰과 성장의 여정을 청중과 공유하고자 한다.